제 막내가 드디어 나왔네요. 됐습니까? 예.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좀 잡아주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됐나요? 예.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에 수능 특강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특히나 1,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뭐 거의 한다고요. 필수 작품처럼 또 나오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정도는 좀 이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우리 향가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향가라고 하는 것 같으니, 향가는 기본적으로 향찰 표기를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향찰 표기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자의 음과 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흔히 말하는 뭐가 있어? 아이고야, 한자 있으니까 이거 한시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주신 거 볼게요. 요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살생자. 됐습니까? 날생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뭔다고요? 죽을 사자. 됐습니까? 죽다는 뜻을 가진 사자. 로라고 하는 것은 뭔다고요? 길로자. 됐습니까? 예.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은자. 됐습니까? 예. 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근데 요거 잠깐 봐봐라. 요거 지금 어떻게 해석해놨지? 생사의 길, 은, 이래놨죠. 됐나? 예. 그럼 봐봐요. 생사의 기은. 이래놨죠. 됐니? 예. 됐어요? 예. 그냥 해석하면은, 살고 죽는 길은 이래놨잖아요. 됐나요? 예. 그래 봐봐라. 여기 은이라고 하는 조사는, 됐나? 예. 자, 뭘 가져온 거야? 한자의 음을 그냥 가져와 버린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 식의 방식인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은, 향찰표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가를 살펴보게 되면 한자의 음과 그다음 한자의 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빌려가지고 그리고 표기한 것이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향가는 향찰 표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다시요. 이 향가는 다시 우리가 세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누냐면, 4구체 향가와 그다음에 8구체 향가, 그다음에 10구체 향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10구체 향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사뇌가, 혹은 어떤다고요? 사내가, 혹은 어떤다고요? 시내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됐니? 예. 그래서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사뇌가 정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사뇌가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19체 향가를 달리 뭐라고 한다고? 사뇌가. 됐습니까? 예. 이 작품 뭐예요? 아, 사뇌가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19체 향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됐니? 예. 그런데 이제 얘가 왜 중요하면은 요거 이전에 요거 하나만 또 물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only 뭐밖에 없다 그랬지? 시조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정형시라고 하는 것 됐나? 예. 그러면 정형시라는 건 뭐예요? 그래. 바로 형식이 뭐한다고요? 정해진 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요? 정형시라고 이야기해요. 됐어? 예. 그래서 형식이, 형태가 뭐 한다고요? 정해진 시는 only 뭐밖에 없다고요? 아, 시조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예, 시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예, only 시조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 그러면은 정, 형,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됐니? 예. 그럼 이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질,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 예. 자, 다시 갑시다. 우리나라에서 정형시는 뭐밖에 없다고요? 시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에, 자, 핵심은 이거죠. 종장의 첫 어절은 몇 음절? 3음절이라고 하는 것. 됐나? 그래서 모든 시조는 그 규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정형시가 아니라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우리 문학 장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됐나? 예.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19체 향가 있습니까? 예. 19체 향가를 우리가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해. 됐니? 예. 또 하나는 가사 작품이죠. 소설시에 나오겠습니까? 가사 작품은 우리가 또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왜 19체의 한가가 정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됐습니까? 예.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세요. 이 19체의 한가는 됐나요? 예. 내용상으로 한다고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럼 어떻게 나눠지는데 하게 되면은 4구, 4구, 그 다음에 2구 이렇게 나눠지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2구를 됐나요? 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낙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틀 가운데에서 뭐냐면은 이 낙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감탄사가 한다고요?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감탄사가 한다고요?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든 19체 한가의 낙구에 다 감탄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19체 한가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까? 정형시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19체 한가 가운데에서 낙구에 감탄사가 없는 작품이 그래서 좀 존재해.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 19체 한가를 정형시라고 안 하고 뭐라 한다고요? 정형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 작품도 보시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요 두 번째 구절 있죠? 아야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됐습니까? 예. 요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니? 예.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야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그죠? 예. 바로 이 19체 향가가 뭐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정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혀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내신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눈다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4에 하나 놔주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4에 하나 놔주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은 내용상도 딱 구분이 돼버리는 거야. 됐니? 예. 됐죠? 오케이. 그래서 4, 4, 2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담이지만 요 가사 작품도, 그죠? 예,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면은 가사 작품도 초창기의 가사는 양반 가사 형태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뭐 규반 가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인층에서도 이제 가사를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근데 초창기에 나와 있는 양반 가사도, 됐니? 양반 가사도 맨 마지막에 뭐가 존재하면은 낙구가 또 존재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낙구에 또 뭘 사용했느냐 하게 되면은 감탄사라고 하는 것을 또 사용했어.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 양반 가수는 우리가 다시 한다면 정형시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해. 그런데 이후에 가사 작품이 나오면서 이 낙구의 감탄사가 뭐 해버렸어? 사라져버린 거야. 됐니? 그래서 정형시라고 안 하고, 정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 이거 말고 가사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사조의 사음보가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의 가사야. 됐니? 그래서 사사조의 사음보의 맨 마지막 낙구의 감탄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감탄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정형시가 아니라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야. 됐니?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서 정형시는 only 뭐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시주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을 거 아이가. 그죠? 예. 현대시 나오게 되면 갈래 뭐 한다고요? 자유시, 서정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볼 거 없어. 뭐라고? 현대시는 무조건 뭐라고? 다 자유시야. 됐습니까? 현대시 무조건 자유시야. 그걸 왜 외우게 하는데요? 됐니? 예. 이거 알고 있으면 되잖아. 시조만 뭐가 된다고요? 정형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자유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나? 예. 그래, 그것만 익혀두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예. 작품의 제목 됐나? 예. 그 다음 작가 정도 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고전 시간은 작가도 알아주면 좋다고 이야기했다. 왜? 바로 작품의, 그죠? 내용적인 측면과 작가의 생애는 항상 연계가 돼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작품 제목 보게 되면은 제라고 돼 있죠.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망매라고 했는데 이때 망이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망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하다가 아니라 이건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죽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매라고 하는 것은 누이 매자. 그죠? 그럼 망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죽은 만다고요? 누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낸다 그랬으니까, 그죠? 예.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됐습니까? 예. 자, 어떤 것이겠어? 우리가 사람 제사 지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생전 가졌던 것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가짜 됐습니까? 종이돈 됐나요? 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것을 불에 태우면서 탄다고요. 영혼을 위로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모든 행위가 다 죄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때 아마 이 노래를 불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죽은 누이에 대한 노래니까, 그죠? 예. 벌써 시적 대상 누구랑 갈 수 있어? 죽은 누이랑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누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 작품에 나타나는 정사번 이야기 해봐.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자,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요. 월명사로 돼 있죠. 됐습니까? 예. 자, 참고적으로 이때 사는 나중에 한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스승사자의 장수숫자 아닙니까? 예, 맞아요. 사를 읽게 되면은 스승사자고요. 숫자를 읽게 되면 이건 장수숫자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에이, 그게 아니라 요거는 봐라. 예. 자, 스님을 나타낼 때도 요 사를 쓰기도 합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있는 해석 그대로 하면 뭐 한다고요? 월명 스님이 되겠죠. 됐습니까? 월명 스님. 됐나? 그래서 월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명이더라. 됐습니까? 불가에서의 법명이더라. 그럼 다시, 이 작가가 누구라는 거야? 오유, 스님이네요. 그러면 작품 속에 이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불교적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됐니? 예.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을 한다고요? 그래. 갖다 넣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죽은 누이를 제사시네. 누이가 죽었어. 그럼 슬프지. 그런데 지금 뭐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스님이란 말이야. 그럼 슬픔을 드러내겠나? 슬픔을 바꿔놓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 이 작품은 벌써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다라고 추측해낼 수 있어. 그죠? 예. 자, 진짜 그런가 가볼까요? 자, 보세요. 생사의 길은 됐습니까? 그대로 갑니다. 살고 죽는 됐나요? 그 길은 되겠죠, 그죠? 예.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야? 이승에 됐습니까? 예. 혹은 여기에 됐나요? 있음에 뭐 한다고요? 머뭇거리고 머뭇거린다는 건 뭐야? 주저하다 됐습니까? 다시 어떻다고요?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은 살고 죽는 길이 이 세상에 존재함에 나는 그것이 어떤다고요? 두렵기 그지없어요. 됐습니까? 예.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됐니? 예. 그러면서 자, 요거 시험이 잘 나오죠? 나는 갑니다 라는 말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갑니다 할 때 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요거 기억이라고 딱 해놓읍시다. 됐습니까? 예. 누굴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어? 그렇죠. 바로 죽은 누이가 되죠. 그러니까 오빠 나 가요. 됐습니까? 예.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그렇게 가난 있고 갔는가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죠? 예. 소위 말해서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만나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누이의 됐나요? 예. 죽음에 대해서 됐습니까? 예. 그것도 만다고요. 간다는 말도 못다 그랬으니까 갑작스러운 됐나요? 예. 갑작스러운 죽음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거기서 오는 일종의 뭘 드러냈어? 슬픔. 그 다음에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 됐나? 예. 다시 한다면은 누이의 마지막 죽음을 내가 볼 수가 없었어. 됐습니까? 예. 오빠 나는 가요. 라는 말도 너는 못하고 어찌 그렇게 갔느냐. 됐습니까? 예. 자, 사고니까 하나 끊어줬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명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 두 번째 됐습니까? 예, 우리가 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예, 두 번째 단락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어느 가을 됐습니까? 예.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 일단 세모 잡고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됐나요? 이에, 저에, 떨어질, 됐습니까? 잎 같이. 자, 떨어질 잎, 다시 요것도 내놓쳐놓고, 됐나요? 잎 같이. 그죠? 예. 하단가지, 다시 또 내놓쳐놓고, 하단가지는 한 가지. 됐나요? 한 가지에 태어나고는. 예, 그런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여기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예, 나무가 있다. 됐나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라는 거야. 오,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어떤다고요? 매달려 있었겠지. 됐습니까? 예, 됐나요? 매달려 있었겠지. 됐나요? 예, 이렇게 매달려 있었겠지. 됐니? 예.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뭐가 됐다고요?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이. 됐습니까? 예, 가을이 됐는데. 자, 뭐 한다고요?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모든 식물들은 서서히 뭐 한다고요? 죽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 일찍이 불어오는 바람에,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뭐 한다고요? 잎이 뭐 한다고요? 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되겠죠. 그럼 물어보자. 이때 잎은 됐습니까? 예. 자기 수명을 다 한 거야, 다 하지 못한 거야? 다 하지 못한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수명을 다 하면 어떡한다고요? 그래. 나중에 겨울 되면 이제 서서히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니? 그런데 뭐 한다고요? 그 일찍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뭐 해버린 거야? 미리 떨어져 버린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잎같이 또 보세요. 한 가지에 나고 됐나요? 예. 가는 곳 모르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뭐예요? 오, 자연 생태계시나? 예, 그거 아니라 이래 보면 어떨까요? 봐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나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비유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같은 부모를 나타낸 것이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 다음에 한 잎이다. 한 가지에 났다. 즉, 한 가지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둘이 뭐 한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남매지간임을 나타낸 거다. 됐습니까? 남매지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그 잎은 됐나요? 예, 떨어지는 됐나요? 떨어지는 그 잎은 자,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래. 죽은 됐습니까? 예, 누이에 대한 비유더라. 이러면 될 것 같고요. 됐니? 예. 그럼 이제 이때 바람이라는 건 이제 뭘로 봐야 될 것인가? 됐습니까? 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봐야 될 것인가? 그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누이로 하여금 만다고요. 그래,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게 하고 일찍 죽어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누이가, 그죠? 예. 요절했다. 요절이 뭐예요? 일찍 죽을 요자입니다. 됐습니까? 예, 한자로 쓰면은 요렇게 쓰는 거야. 여기 일찍 죽을 요자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절했음을, 그죠? 예. 드러내는, 됐나요? 예. 드러내는 그런 어떤 시어더라. 비유한 시어더라. 이렇게 봐주면 돼요. 이제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두 번의 단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유가 아주 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각각의 비유적 대상을 뭐 하는 거야? 다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다시 한다면은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누가요? 우리 누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찍이 죽어버렸구나라는 거. 그래서 한 가지에 나고 다시 한다면 한 부 밑에서 나고 됐니? 예. 가는 곳 모르겠구나. 됐습니까? 예. 다시 뭐 한다고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됐습니까? 예. 또 뭐 한다고요? 그래. 아픔. 다시 한다면 슬픔을 나타낸다고요?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를 못한다고요? 그만 썼다라고 한다면 또 이 시는 어떤 식이 되겠어? 별 볼 일 없는 시. 됐습니까? 예. 자, 별 볼 일 없으면 언제 다니면 된다고? 낮에만 다니면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세요. 아, 됐습니까? 예, 아야.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19제 한가가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미타차, 아우야, 미타차. 자,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극락세계.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이 사시는 거 됐나요? 예.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서방정토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말로 천축구 됐나요? 예. 다 만다고요. 그래. 부처님이 사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 용어잖아요. 그죠? 자, 작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스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잡으세요. 아, 미타찰에서 맛볼라. 이때 맛보라는 거 미각적인 걸 얘기하는 게 김이상궁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거는 만나볼. 됐습니까? 만나볼라. 그렇죠. 됐니? 예. 그럼 이때 나가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이거는 시적 화자가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니은이라고 딱 해놓으면은 됐습니까? 예. 자, 저 앞에 우리가 기억 내가 지웠나요? 그죠? 예. 자, 나는 간다 할 때 나는 어떻다고요? 죽은 누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만나볼 나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운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게 되면은 앞에 나는 가요 나는 만나고 죽은 누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거는 화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자, 도닦아 만다고요. 자, 기다리고다 있습니다. 됐나요? 기다리겠노라. 되겠죠. 그죠? 예.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
요거 학생들이 저한테 간혹가다 묻고 오는 거야. 선생님, 누이가 먼저 죽은 거 아니에요? 예, 누이가 먼저 죽은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화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가서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예. 그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지금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라고? 미타찰, 극락세계라는 곳이야. 됐습니까? 예. 그럼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지식정서는 불공을 들여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야. 일반인이 그렇게 범접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월명 스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을 부처님께 도를 닦았겠지. 됐나요? 예. 그렇습니까? 죽으면 바로 어디 가겠어? 극락세계 가겠지. 그러나 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공을 들이지 않았으므로. 그죠? 예. 뭐 하겠어요? 흔히 말하는 삼도지옥을 다 지나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래, 부처님이 사시는 세계로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도 닦은 나 됐습니까? 예.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가서 내 다시 도 닦으면서 만다고요? 너를 기다리겠노라. 이러겠죠. 그러면 기다리겠다는 말 속에서는 바로 이 누이를 다시 만나겠다는 거 안 만나겠다는 거야. 만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라고 하는 거, 만나보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하, 재회에 대한 됐습니까? 재회에 대한 뭘 제시한 거야?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기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봐봐라. 저 앞에 8구절까지만 해도 8번째 구절까지만 해서 많이 끝내버리면 그냥 누구의 죽음이 된 슬픔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안타까움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 낙구를 통해가지고 그 슬픔을 자, 종교적으로 뭐 해버렸다는 거야? 승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뭐 해버렸어?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거. 됐나?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방금 전에 해드렸던 것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문제가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